패키징 미쳤네. 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RTX 그래픽 카드를 2080 Ti부터 2060까지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꼭 한번 보고 싶었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이겠죠. 국내에서는 결국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녀석, 파운더스 에디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RTX 시리즈의 막내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을 오늘 소개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RTX 2060은 RTX 라인업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애매했던 RTX 라인업을 완성시킨 모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FHD나 QHD 해상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RTX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RTX 라인업에서 다른 모델들에 비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레퍼런스 모델임에도 비레퍼 모델보다 인기가 높은 녀석입니다. 자, 포장부터가 뭔가 묵직합니다. 실도 뜯지 않은 따끈한 모델을 받자마자 이 언박싱하는 느낌은 뭐 자, 일단 패키징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대부분의 그래픽카드의 패키징은 내용물의 차이가 살짝 있을 뿐이지 뭐 기본 방식은 비슷했는데, 와, 자, 박스 열어보고 감탄하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정말 멋있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뒤에 종이 상자가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데, 야, 뭐 근데 내용물은 딱히 포장이 너무 깔끔해서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이 모델은 투팬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함께 굉장히 두터운 히트싱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길이는 228.6mm, 투슬롯의 길이와 두께를 갖춘 모델입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두께도 적당합니다. 베이스 클럭은 1365MHz, 부스터 클럭은 1680MHz입니다. 비레퍼 모델들의 이 팩토리 오버 제품의 클럭보다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한데 최대 로드 시 1890MHz까지 올라갑니다. 메모리는 14000MHz의 GDDR6 메모리로 6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DP 포트 2개, HDMI 포트 1개, 그리고 VR 링크를 위한 C타입 USB 포트와 DVI 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RGB 조명 하나, 문양 하나 새겨져 있지 않음에도 이 은색의 반짝이는 백플레이트는, 야,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밋밋해야 정상인데 깔끔한 게 꽤 멋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칭찬하지? 라고 막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그냥 저도 이게 제 눈에 이렇게 괜찮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취향 저격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8세대 i7 8700K 5GHz로 오버클럭 됐고요. 메인보드는 ASUS Z370F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 RGB 모델이고요. 8GB 램을 4개 장착해서 32GB, 그 다음 속도는 3200MHz입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960 EVO M.2 SSD 1TB 2개가 달려서 2TB고요. 파워는 시소닉 SS1000XP를 사용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재 영상에서 리뷰 중인 엔비디아 RTX 2060 파운더스 에디션입니다. 하도 3D 마크 점수를 영상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리뷰부터 함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747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18328점입니다. 앞으로 RTX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테스트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테스트하는 포트로얄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3722점입니다. 마지막으로 DLSS를 테스트하는 프레임 비교입니다. DLSS가 꺼져 있을 경우 4.98 프레임, DLSS가 켜져 있을 경우 26.45 프레임입니다. 갈수록 이제 리뷰에서 챙겨야 할 항목이 많이 생기네요. 아주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게임 테스트도 이번 리뷰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콜 오브 블랙옵스와 GTA5를 뺐습니다. 대신에 에이펙스 레전드를 추가했고요. 배틀필드 5의 경우는 이제 레이트레이싱과 DLSS 옵션을 활성화하고 해상 도별 프레임만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테스트 전에 드리는 이야기지만 모든 게임은 옵션 프리셋 기준 최고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옵션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 리뷰에서 나오는 프레임보다는 높은 프레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배틀필드 5입니다. 옵션 프리셋은 최고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UHD에서 평균 35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50프레임 이상, FHD에서 평균 75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UHD에서 평균 50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70프레임 이상, FHD에서 평균 12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입니다. UHD에서 평균 100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110프레임 이상, FHD에서 평균 13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UHD에서 평균 35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70프레임 이상, FHD에서 평균 11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열 부분은 GPU 온도의 경우 최대 70도까지를 확인했고요. 상당히 쿨링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래퍼 모델은 쿨링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쿨링도 괜찮았고 특히 쿨러 소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 스토어에서 구입하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직구잖아요. RTX 그래픽카드는 제가 운이 좋은 거겠죠. 좀 다양하게 접해보고 있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이 RTX 2060 모델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진행된 배틀필드 5의 DLSS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레이트레이싱을 함께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쾌적한 게임 환경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리뷰 테스트에서 보여드린 설정은 그냥 최고 옵션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도 DLSS 패치 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올라간 거죠. 레이트레이싱 미적용 수준으로 올라간 거니까요. 엔비디아에서 권장하는 RTX 2060의 배틀필드 옵션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이 QHD에서도 거의 70에서 80프레임 나옵니다. FHD와 QHD 해상도급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 있는 모델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349달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미국 사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